스콜스, 제라드와 함께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라 불리는 선수. 오늘은 푸른 심장 램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램파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177골을 득점하면서 EPL 득점 순위 4위를 기록한 미드필더인데요. 그는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능력 또한 갖춘 선수였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10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 리그 역대 어시스트 순위 4위를 기록한 선수죠. 그는 첼시 소속으로만 211골을 득점하면서 첼시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한 첼시의 레전드인데요. 이런 램파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유스팀 출신으로 웨스트햄에서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1년 램파드는 웨스트햄을 떠나 첼시로 이적하게 되죠. 첼시로 이적한 이후 램파드는 데뷔 첫 시즌에 리그 모든 경기에 출전하면서 시즌 8골을 기록했죠. 이후 03-04 시즌 램파드는 2003년 9월에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리그에서 총 10골을 넣으며 처음으로 리그에서 두 자릿수의 골을 기록했고 첼시는 무패 우승 아스날에 이어 리그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챔스에서 14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으며 첼시를 챔스 4강까지 이끌었죠. 다음 시즌인 04-05 시즌 램파드는 리그 38경기를 모두 출전하면서 3년 연속 프리미어 리그 38경기를 모두 출전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리그에서 13골과 1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리그 도움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첼시는 29승 8무 1패 승점 95점이라는 당시 EPL 역대 최고 승점을 따내며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와, 맨시티전 PK만 아니었어도 무패 우승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첼시가 바르셀로나를 4대2로 꺾으면서 8강에 진출했고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2차전에서 3골을 터뜨리며 첼시를 다시 한번 챔스 4강으로 이끌게 됩니다. 리그컵에서는 6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으며 첼시는 결승에 올랐는데요. 결승에서 맨유를 만나 2대1로 승리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런 활약을 보여준 램파드는 결국 2005년 발롱도르 2위, 피파 월드 11에 선정되었죠. 이후 05-06 시즌 램파드는 리그에서만 16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득점 공동 4위를 기록했고 첼시는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이뤄내게 됩니다. 챔스에서 램파드는 16강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1, 2차전 모두 골을 넣었지만 결국 탈락하게 되면서 아쉬운 챔스 성적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다음 시즌 존 테리의 부상으로 인해 램파드는 많은 시간 동안 주장직을 맡아 첼시를 이끌게 됩니다. 램파드는 풀럼전과 에버튼전에서 득점을 기록해 첼시 소속으로 77득점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77득점을 성공한 램파드는 첼시의 최고 득점 미드필더의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이런 램파드는 FA컵에서도 6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주며 첼시를 결승까지 이끌었는데요. 결승전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램파드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첼시의 FA컵 우승을 이루어내게 되죠. 07-08 시즌 램파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 2차전 87분에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어 3대2 승리로 첼시를 4강으로 이끌었는데요. 4강에서도 큰 활약을 하며 첼시를 역사상 처음으로 챔스 결승에 올려놓게 됩니다. 맨유와의 결승전에서 선제골로 끌려가던 중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첼시는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죠. FA컵에선 허더즈필드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여 램파드는 100골을 넣은 8번째 첼시 선수가 됩니다. 08-09 시즌 램파드는 리그 11라운드까지 5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그의 150번째 골을 넣게 됐고 썬더랜드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어 5대0 대승을 거두며 프리미어 리그 100번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활약으로 2008년 10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되죠. 램파드는 08-09 시즌 총 20골 19어시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4년 연속으로 20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09-10 시즌 램파드는 맨유와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시즌 시작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이후 챔스 조별리그에서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첼시의 133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득점으로 인해 램파드는 당시 첼시 역대 최다 득점 5위에 오르게 되죠. 이후 이러한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램파드는 더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리그 후반기 아스톤 빌라전에서 혼자 4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이며 램파드는 첼시에서의 151번째 골을 넣게 됩니다. 이런 득점으로 램파드는 첼시 역대 최다 득점 3위에 오르는 득점력을 보여주게 되죠.
결국 램파드는 0910 시즌 총 득점 32골, 리그에서 22골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인 1011 시즌, 램파드는 4개월간의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시즌이었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램파드는 FA컵에서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두며 첼시 소속으로 201골을 기록하게 되죠. 이후 램파드는 맨유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해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불씨를 살려놓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블랙풀을 상대로 2골을 넣고 존 테리의 득점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3대1 승리로 이끌었죠. 그 후 램파드는 맨유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득점을 올렸지만 첼시가 2대1로 패하면서 첼시는 리그 2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1-12 시즌, 램파드는 리그 3라운드에서 첫 골을 넣으며 시즌을 시작합니다. 이후 볼턴 원더러스를 상대로 해트트릭에 성공해 5대1로 대승을 거두며 활약을 이어가죠.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도 활약하며 나폴리를 제치고 8강에 오르게 됩니다. 램파드는 챔스 4강에서 저번 시즌 챔스에서 우승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 경기에서 메시의 공을 뺏은 후 하미레스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롱패스로 드록바의 결승골을 도와주게 됩니다. 2차전에서는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며 만의 골에 기여하는 활약을 하게 되죠. 결국 토레스의 900억 일시불 결제골로 인해 첼시는 완벽하게 승리를 확정지으며 챔스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챔스 결승전, 첼시와 미넨의 경기 스코어는 1대1로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키커로 나선 램파드는 안정적으로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며 승부차기 스코어 4대3으로 첼시는 챔스 우승을 이뤄내게 됩니다. 챔스 우승을 차지한 이후 다음 시즌인 12-13 시즌, 램파드는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던 후반에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골로 만들어내며 첼시에서 EPL 최초로 10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2013년 3월 17일 웨스트햄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며 첼시 통산 200골 기록 또한 달성하게 됩니다. 와, 미드필더인데 200골을 넣어? 첼시에서 200골을 기록하면서 최다 득점자이자 레전드인 바비 템블린과는 단 2골 차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혼자 동점골과 결승골 2골을 집어넣으며 팀의 승리와 함께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첼시 통산 203골을 달성하며 첼시 역사상 최다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도 램파드는 주장완장을 차고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첼시는 벤피카에게 밀리기도 했으나 램파드가 전반전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후반전에는 골대를 맞고 나오는 중거리 슛을 때리기도 했죠. 결국 첼시는 벤피카를 상대로 유로파 리그 우승을 이뤄내며 램파드는 전 시즌 비기어에 이어 유로파 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램파드는 첼시와 1년 재계약에 성공해 2014년까지 첼시에서 뛰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첼시 전성기 시절 주제 무리뉴 감독까지 돌아오면서 팬들은 첼시의 다음 시즌을 기대했죠. 13-14 시즌, 헐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전반 초반 토레스가 얻어낸 PK를 골로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후 프리킥으로 환상적인 골을 만들어내며 팀은 2대0으로 승리했고, 램파드는 본인의 기록을 204골로 늘리게 됩니다. 2014년 6월, 램파드는 만스루가 구단주인 뉴욕시티로 이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결국 첼시 오피셜 트위터를 통해 2014년을 끝으로 램파드가 첼시를 떠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이후 램파드는 뉴욕시티로 이적 후 맨시티로 임대를 온 줄 알았으나 맨시티로의 임대가 아닌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득점을 보여주던 램파드는 썬더랜드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시즌 7번째 골로 EPL 역대 득점 단독 4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뉴욕시티로 이적한 후 2015년 10경기 3골, 2016년 19경기 12골을 기록하며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죠. 램파드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2018년 5월 31일 챔피언십 소속의 더비 카운티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더비 카운티에 부임한 램파드는 더비 카운티를 이끌고 좋은 성적을 내게 되죠. 결국 아스톤 빌라와 승격 피오를 놓고 다투었고, 더비 카운티는 1차전에서 승리했지만 2차전에 패배하면서 승격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시즌이 끝나고 유벤투스로 이적한 첼시의 감독 사리를 대신해 램파드가 차기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19-20 시즌에 첼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첼시의 레전드였던 램파드가 첼시에 부임하면서 영입 징계를 받은 첼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상 첼시의